안녕하세요. 김동희 교수입니다. 여름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면,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는 많고 더 받는 경매 배당금 비밀, 배당표 작성과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 이의 실무. 이렇게 총 배당에 관한 책을 3권을 갖다가, 저술한 바 있는데, 이 부분들을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전문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죠. 그 책에는. 근데 제가 이제 배당의 전문가다 보니까 채권 배당까지 또는 이제 신탁 공매 배당 또는 캔코 배당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배당을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배당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이라고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책은 총 992쪽이 되는데 왜 그렇게 두껍게 그 책을 기술하게 되냐면, 이 경매나 공매나 또 채권 배당을 갖다가 배당표만 작성하는 것만 알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권리 분석하고 배당은 하나의 나무에서 나왔다고 보면, 줄기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과실이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당표를 작성할 때는 배당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권리 분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내용을 담아가지고 992쪽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가 이제 책은 이 책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배당 거꾸로 배우는 경매 공매라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제 책을 직접 이렇게, 이 책이죠. 이 책의 트렌드를 보면 밑에 노란 바탕에 보면 카피 문구 보면 배당부터 거꾸로 배우는 경매 공매라고 하죠. 이 책에는, 이 책을 보실 때는 경매와 공매와 채권 배당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권리 분석부터 배당까지, 그리고 배당이 소송하는 것까지 모두 정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은 992쪽으로 두껍지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도 20강 찍어서 무료로 그 책을 사신 분들한테 책을 샀다는 연락만 주시면 제가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한번 이제 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보면 이렇게 목차를 보면, 첫 번째가 목차가 보면 이렇게 배당을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알면 더 받게 되나,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되나, 법원에서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봤다면 국가가 책임질까, 또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해 손해가 보는 대표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 파트 1에 담았고요. 파트 2에는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로 탈출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또 파트 3에 가면 총 38파트인데 파트 3에 가면 경매의 종류와 공매의 차이점,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네 번째는 어떻게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인은 왜 필요한 것일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근거 법령과 판례 보기. 여섯 번째 가면은 경매의 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 방법. 파트 7에 가면 주택과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 유무와 민법상 임차인, 그러니까 주택가구 상가에서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도, 또 어떻게 신탁 등기되어 있다든가 또는 지분 등기되어 있다든가 이런 또 공동 소유자들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쓸 때 그런 경우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도 자세히 담아놨고요. 네, 주택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그리고 다른 채권자하고 충돌했을 때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또 9강에서는 이제 특수물건에서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각 지역별로 배당하는 방법, 또 이 그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배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권리 분석과 함께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술해 놨습니다. 그 파트 10에 가면 상가 임차인이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그리고 배당하는 방법, 파트 11에 가면 이렇게 상가 지역이 상가 건물의 지역과 상인법이 개정 전, 후에 따라서 배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또 파트 12에는 전세권에 관한 권리입니다. 파트 13에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트 14에 가면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 특권, 그리고 조세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완전히 칼라로 칼라 인쇄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이번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건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또 16파트에서는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임금채권 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가 이제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압리 처분금지 효력에 따른 배당 방법. 18은 배당 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병존할 때 그 안분 배당하고 흡수하는 배당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9강에는 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 즉 이제 이런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순환 흡수 배당에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 이 모순 관계에 있을 때 이제 그 순환 흡수 배당으로서 이런 관계죠. A는 B하고 동선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 이랬을 때 순환 흡수 배당하는 거 1차적으로 동순위로 안분 배당. 왜냐면 이거 입장에서는 다 동순위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순위가 충돌해 가지고 딱히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다 동순위 보고 1차 안분 배당하고, 2차 흡수 배당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이 제일 여러한 채권을 흡수하는 순서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그 19강에 담아놨고, 20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그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가 아니라 순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에서 딱히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이죠. 이런 관계는 이렇게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관계이죠. 이것이 바로 20강에 있습니다. 20강에. 그리고 그 21강에는 이러한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죠. 그래서 배당이 아주 복잡하죠. 이런 배당 관계가 충돌하는 이유는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지만 근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일반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이 있다 그러면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소액임차인을 이기고, 소액임차인은 조세채권을 이기는, 이럴 때 순환관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액임차인, 그리고 조세채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순환관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서 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의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은 19파트, 그 다음에 20파트에는 배당 순위가 순환 관계,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경우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21강에는 특수한 사례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이 배당 심화편이죠.
아마 이 정도를 공부하시면 실무에서 배당표를 작성하는 법원 배당 관계자라든가 캔코에서 이 그 배분을 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도 있게 깊이 난이도를 갖췄습니다. 그러냐고 책이 992쪽으로 두꺼워서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칼라로 4도 인쇄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보면 칼라프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그림화 시켜놨습니다. 자, 22강에 보면 22강을 가보면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하는 방법이죠. 23강은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완전정복. 23강에서는 지분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그리고 NPL 투자. 그리고 25강에서는 법정이상권 정복과 건물과 토지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 법정이사건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배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이사건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를 낙찰받고 지상에 법정이 성립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소유권을 가져와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에서 다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갖다가 건물을 경매 놓았을 때 내가 인수하게 되면 토지를 싸게 낙찰받은 것이 건물에서 또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 효과가 기대 수익이 상당히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반드시 지상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얼마만큼 배당받느냐. 나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그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담았고 그런 것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을 때에 또 토지 배당, 건물 배당을 감정가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배당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26강은 토지 별도 등기와 대지권 미등기가 있을 때 권리 분석과 배당하는 방법. 27강에는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8강은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물권의 권리 분석과 실전 배분에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갖고 이 배분 능력을 늘리고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기술해 나왔습니다. 29강에는 요즘 뜨고 있는 이제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와 그리고 NPL 투자할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NPL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담아놔서 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NPL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NPL도 특수물건 갖고 NPL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0강에 가보면 신탁재산 공매에서 대항력과 신탁 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쓰려면 반드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로서 임대차 계약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탁 등기 이전에 그 위탁자하고 계약을 했다. 소유자와 계약했다. 채무자금 소유자와 계약했다. 이랬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신탁 등기 이후에 계약을 했다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로서 임대차 계약을 썼다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신탁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신탁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실제 어떻게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그 신탁 공매로 성공한 요즘에 같은 경우는 경매보다 못하지 않은 게 공매다. 공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신탁 공매다. 신탁 공매가 그래도 경매나 공매 중에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또 우량한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하라고 이런 사례를 담아 놓은 겁니다. 32강에는 우리가 형식적 경매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와 또는 그 유치권에 의한 경매 또는 이제 그 일부 지분의 가등기가 있을 때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 일부 지분의 가등기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닮았고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하는 방법 그래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와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33강에서는 채권에서 배당 절차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표 작성 실무고 34강에서는 이제 보면 이렇게 2부터부터 33강부터는 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에서 배당할 때 가끔 보면 채권 배당에서 이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조세 채권과에 했을 때 동순위 안분 배당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위에 세금합류만 그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세 채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배당이나 채권 배당이나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법에서 그 0순위부터 7순위까지 배당하는 법적 근거와 그리고 이 수용당하거나 했을 때 보상금 채권에서 물상대위권에 의한 배당 우선순위가 물상대위 시기와 종기를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뭐 이 공탁된 그 공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배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34호에서는 이게 다양한 채권 상호간에 그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각 사례별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례를 담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채권 배당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동산 경매와 자동차 경매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35강. 36강에서는 경매와 공매에서 배당 요구와 배당표를 작성하는 방법. 37강에는 경매와 공매에서 배당 방법과 배당 이의 및 배당 배제 실무. 38강에서는 마지막으로 배당 이의 소송과 배당금에 대한 채권 감리와 가처분 등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담아놔서 여러분이 이 책 한 권으로 992쪽이죠. 마지막 보면 이와 같이 이제 992쪽으로 그 책이 끝나는데 이 책 하나 갖고 여러분은 경매와 공매 그리고 NPL 투자 그리고 배당표 작성까지 그 경매 배당표 또는 이제 공매 배당표 또 신탁 배당 또 채권 배당까지 완벽하게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이 정석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 갖고 이제 그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이 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 20여 강을 지금부터 찍습니다. 촬영해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산 사람이 이 책을 샀다는 증명만 주면 누구든지 들 수 있게끔 제가 20강을 그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고 그 지금부터 그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 갖고 독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특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러한 사례에서 이 책을 한 권이라서 이 책이 8만 원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이 배당의 정석이라는 배당의 전문 서적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책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